당신을 사랑합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내게 속삭였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59세, 결혼 35년 차 유부녀인 제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상대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3개월 해외 출장을 떠난 그날, 우리 집 문을 두드린 55세의 낯선 남자. 한 달만 머물다 가겠습니다. 빈집 관리인으로 온 강민호. 매일 저녁 함께한 식사, 나란히 앉아 마신 와인, 어깨가 스치는 순간의 전율, 그리고 정전이 된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여자로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가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나서던 그 아침,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야 집 잘 지키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인사도 작별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갔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니 오히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을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한다니. 딩동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도 시킨 게 없는데.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집주인 김 사장님께서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출장 가기 전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이 관리인을 보낼 거라고, 한 달 정도 머물 거라고. 아, 네,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활짝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74cm 정도의 키, 단정한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짧게 자른 머리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깊고 차분했습니다. 짐은 이게 다예요. 최대한 불편 드리지 않을게요. 그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락방을 쓰시면 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좁긴 하지만. 아니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짐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나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보일러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화당, 덜컹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2층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민호 씨는 바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는 공구함을 들고 나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나도 손전등을 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보일러 앞에 쪼그리고 앉았고 나는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배관이 많이 노후됐네요. 내일 부품 사다가 교체하겠습니다. 그가 배관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는 남자의 손. 남편의 하얀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이죠. 지하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함께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늘 혼자 먹는 양만큼만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게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각자 먹는 게 익숙해졌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요리를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나는 괜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불편 드리지 않을게요. 식사를 마친 민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그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위층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호 씨와의 저녁 식사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저녁엔 뭘 해줄까 였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민호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한 번도 내 음식에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망고를 샀다는 것,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차를 마셨다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공감하며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내일은 망고 디저트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하고 그걸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잔잔하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비 오는 날엔 왠지 좋죠.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와인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마시려고 10년 전에 산 건데 결국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셔도 나와는 절대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행복하냐고? 나는 언제 행복했던가?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빗소리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남처럼 살았어요. 대화도 없고 손도 안 잡은 지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왜? 습관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혼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이유도 없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해라고.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수연 씨, 민호 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깊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나는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의 얼굴이 빛에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2주차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1월 중순이었지만 유난히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민호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를 입고 시들어버린 화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판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탄탄한 어깨선이 드러났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좋은 몸을.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하지만 자꾸만 눈이 창밖으로 갔습니다. 수연 씨, 나와 보실래요? 민호 씨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 하세요? 정원 좀 손볼까 하는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원 같은 건 신경도 안 썼고 나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미들은 살릴 수 있어요. 가지치기만 잘하면. 민호 씨가 시든 장미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전지가위를 들고 능숙하게 가지를 쳐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건축가 시절에 정원 설계도 했거든요.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요. 건축가셨어요? 예전 일이에요. 그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이 흙을 좀 날라주실래요? 민호 씨가 삽으로 흙을 퍼서 양동이에 담았습니다. 나는 양동이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 무거워요. 제가 할게요. 민호 씨가 얼른 다가와 내 손에서 양동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양동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양동이를 들게 되었습니다. 좁은 정원길을 걸으며 우리 팔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을 함께 일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민호 씨의 이마에서도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티셔츠를 잡아당겨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야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다 끝났네요. 고생하셨어요. 민호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씻고 오세요. 제가 점심 만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수연 씨는 쉬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점심은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는 시판 소스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네요.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혼자 살 때 굶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화 보실래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볼만한 게 있던데. 좋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소파 테이블에 놓고 영화를 틀었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처음엔 한 뼘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어깨가 스쳤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화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단 한 장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어깨에 쏠려 있었습니다. 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민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와 어깨가 닿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부녀가.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언제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응, 왜? 영상통화 켜봐. 지금. 나는 당황했습니다. 부엌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빨리 안 켜?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을 떨며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방 같았습니다. 뒤로 깔끔한 침대가 보였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저녁 준비 중이었어. 혼자 밥 먹는데 뭘 그렇게 준비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해 먹으려고. 집은 잘 지키고 있어? 응. 아무 일 없어. 관리인 있다며? 그 사람은 어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 씨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해. 거의 안 마주쳐.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별일 없으면 됐어. 끊을게. 응. 남편이 영상통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그 소리? 아, 위층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아. 확인은 했어? 응, 괜찮아. 그래. 조심해.
딸깍.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계단 중간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유부녀야. 남편이 있는 여자야. 민호 씨가 조용히 내려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민호 씨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퍼졌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강요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 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민호 씨가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3주차 수요일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릉 콱광. 천둥 소리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직. 정전이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손바닥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2층에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촛불을 찾아볼게요. 민호 씨가 촛불 몇 개를 켜자 거실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빛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르릉 콱광. 또 천둥이 쳤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무서워요? 민호 씨가 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내 손이 뜨거웠습니다. 수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절실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방으로 가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촛불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뒤에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당신이랑이라면.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뜨겁게, 더 절실하게.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율이 척추를 따라 흘렀습니다. 나는 그의 티셔츠 밑단을 잡았습니다. 그가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탄탄한 상체를 비췄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이며 내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리는 함께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민호 씨가 내 이마에, 뺨에, 목선을 따라 키스했습니다.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나는 그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이완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놓지 마세요. 절대 안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수연, 수연. 나는 그의 등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피부가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파도. 나는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민호 씨, 수연 씨. 우리는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촛불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호 씨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59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민호 씨는 내 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있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뒤에서 나를 껴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내 목덜미에 키스했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계란 타요. 괜찮아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침이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가 나를 놓아줬습니다. 받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일정 변경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뭐가? 2주 후에 들어가.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됐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주? 원래는 2달이 더 남았었는데? 그래. 알았어. 집 정리 잘 해놔. 끊는다. 딸깍.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편이 2주 후에 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2주 후면 떠나야 해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집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무슨? 이혼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왜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평생 살 거예요? 하지만 35년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불행하게요?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불행했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수연 씨, 민호 씨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인생이에요. 아이들의 인생도, 남편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하지만 단 한 장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연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정원에서 일하다가 찍은 셀카. 그 속에 나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았지?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찬바람 냄새가 그에게서 났습니다. 수연 씨, 네. 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은지였어요. 최은지.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최은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대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은지, 내 고등학교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지가 당신 아내였어요? 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제게 부탁했어요. 수연 언니를 꼭 찾아가서 행복하게 해줘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여기 온 건 처음엔 아내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당신 남편 출장 시기를 알아내고 의도적으로 이 집 관리인이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은지의 유언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울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은지가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지막 행복을 위해. 2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2주. 우리에게 남은 시간.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민호 씨는 떠납니다. 그리고 모레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와, 이게 다 뭐예요? 민호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당신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고마워요. 제게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식사를 마치고 나는 와인을 꺼냈습니다. 처음 함께 마셨던 그 와인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 함께 와인 마셨던 날. 기억하죠? 비 오던 밤이었어요. 그날, 당신에게 마음을 뺏긴 것 같아요.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거실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처럼, 정전이 됐던 그날 밤처럼. 춤춰요. 민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음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촛불 아래서 민호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 씨, 네. 당신과 함께한 이 한 달,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만약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행복하세요.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민호 씨가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절실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가 촛불을 들고 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촛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늘 밤은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민호 씨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59세였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민호 씨가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마에, 뺨에,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수연 씨, 네.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의 숨소리, 심장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놓지 마세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놓을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촛불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행복해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민호 씨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저 결정했어요. 민호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지쳐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공항이야. 지금 인천공항. 뭐? 일찍 들어왔어.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다른 사람이 있어. 1년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자.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호사 선임해. 30분 후에 집 앞이야. 나올 필요 없어. 짐만 싸서 나갈게.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연 씨, 민호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35년을 참고 살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진짜 자유. 민호 씨가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30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같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뭐? 관리인이랑 집주인이 수상하다고 했어. 일부러 보낸 것 같다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됐어. 나도 할 말 없으니까. 서로 잘 살자.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좋은 남편 못 돼줘서. 그게 남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옆에 앉아 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렸던 35년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나는 아파트 방값을 받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 씨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 집이네요. 우리 집이에요. 나는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여기서. 정말요? 네.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민호 씨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 씨가 트럭에서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아내 유품이에요. 정리하려고 가져온 건데 우리는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책,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호 씨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은지의 글씨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민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민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읽어봐요.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2019년 5월 2일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들었다. 수연 언니가 불행하게 산다고 한다. 남편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가슴이 아프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19년 6월 10일 결정했다. 내가 죽고 나면 민호를 수연 언니에게 보내야겠다. 두 사람 다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19년 7월 20일 민호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꼭 찾아가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민호는 울었다. 하지만 약속했다. 민호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5일 수연 언니의 남편 회사를 알아냈다. 해외 출장이 많다고 한다. 그 타이밍에 맞춰 민호가 갈 수 있도록 집주인 정보도 알아뒀다. 부탁할 사람도 찾아놨다. 은지가 다 계획한 거였어요.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9년 9월 1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수연 언니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하지만 언니가 행복해질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 민호는 좋은 사람이야.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부디 행복해. 나 대신 행복해줘. 사랑해, 수연 언니.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가 우리를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생각해준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은지를 위한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은지야, 우리 행복할게. 내 덕분에. 정말 고마워. 민호 씨가 절을 했습니다. 나도 함께 절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은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해해줬습니다. 60세와 56세의 신혼부부였습니다. 허니문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지가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웃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60세에도 70세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하늘이 준다는 것을, 은지가 준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59세에 찾아온 진짜 사랑, 믿으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억눌려 살았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60세에도 70세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렐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은지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을 거예요. 언니 잘했어. 행복해라고 말하면서요. 지금도 민호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